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이 워드프레스 꾸미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꾸미기라는 게 어떤 거냐? 저희가 티스토리 블로그로 봤을 때는 블로그 안에서 블로그 설정을 하는 것들, 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인 건데요. 저희가 워드프레스 만드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 꾸미기 왜 해야 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꾸미기를 잘 해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독성이라는 게 있죠. 이 가독성을 높여가지고 광고 클릭률을 높이고, 그리고 구글에서는 모바일 친화적인 거, 유저가 딱 들어왔을 때 사용하기 좋은 사이트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 워드프레스를 한다고 하면 이 구글 SEO에 맞춰서 노출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워드프레스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화면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어드민 패널이라고 관리자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고유 주소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고유 주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고유 주소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선구자분들께서 이 포스팅을 하셨을 때 글의 주소가 되게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뭐 인덱스, 뭐 PHP, 뭐 이상한 파일들이 붙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고유 주소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이 고유 주소는 대부분 티스토리 블로그에선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일반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글 이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글 이름만 사용을 한다든가 카테고리를 넣게 된다고 하면 사용자 구조를 클릭해 주시고 나서 밑에 보시면 가능한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 태그라는 게 무엇이냐, 뭐 연도를 넣을 것이냐, 글 주소에다가, 그리고 날짜를 넣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포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포스팅 네임이 저희 포스팅하는 주소, 제목이 들어가게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설정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만진 거라서. 그러면은 저희는 이 포스트 네임만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카테고리를 넣어주고 나서 포스팅 제목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SEO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포스트 네임, 이 블로그 제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나온 다음에 블로그 제목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는 거겠죠. 예시를 다시 들자고 하면은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금융이 들어가는 거고, 그 상세 주소로 뭐 주식, 재테크, 아니면은 부동산, 대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명도 너무 길면은 주소 자체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카테고리를 정하실 때도 이런 주소를 생각하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도 있는데 카테고리는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카테고리는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하러 갈 건데요. 보시면은 글에서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러 갈게요. 카테고리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냅두시고, 만들고 나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금융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한글로 이렇게 치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느낌표 막 슬러시 막 주소가, 한글 주소는 그런 식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좀 깨지면은 구글에서는 인식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넣어주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어떤 거죠? 자, 금융 번역 영어 하면은 파이낸스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낸스 똑같이 카테고리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파이낸스라고 하나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거는 뭐 어떻게 삭제 못하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티스토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테고리 설정하지 않으면 카테고리 없음으로 자동으로 글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 없음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파이낸스라는 것 밑에다가 또 새로운 대출이랑 카테고리 하나 더 넣고 싶다고 하면은 부모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 카테고리에 파이낸스를 넣어주고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이라고 해서 대출이라고 넣어주는, 그리고 새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글을 쓰실 때도 파이낸스에 론이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슬러그 같은 경우는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사용자에 들어가시면은 사용자의 모든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용자를 눌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저는 변경을 해줍니다. 편집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름과 성,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이름 같은 걸 저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이름이 막 대놓고 노출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관리자라고 추가를 해주고요. 밑에 여기 공개적으로 보일 이름 클릭해서 관리자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익명성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에 프로필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글 썼을 때 저희 이름 노출되는 게 관리자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만약에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살짝의 꿀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마다 약간 컨셉을 잡고 가면 좋은데 거기 컨셉에 맞는 이름을 적어주면 좀 더 전문적인 사이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장기 렌트라고 하면은 장기 렌트 뭐 김과장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사람들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구나 해서 좀 더 신뢰성을 갖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항상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외모 부분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하기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 버튼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하기란 어떤 거냐? 저희가 이런 워드프레스에서는 좀 마음대로 꾸미고 바꿀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게 블로그 이름인데요. 블로그 이름 연필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블로그 제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서남부자 오가닉 블로그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개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해 쓴다고 하면 약간 대출에 관련된 이름 같은 거, 뭐 금융인포라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태그라인이라는 거는 저희 제목 밑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도 서남부자 오가닉 블로그입니다. 유튜브 서남부자 오가닉입니다. 하고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런데 여기 히든 해서 숨겨진 게 있어요. 숨겨진 거를 풀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공개 버튼 눌러주고요. 이 워드프레스 만들게 되면 가장 빼먹는 게 이 파비콘이라는 겁니다. 이 파비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워드프레스 모양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저희가 바꿔주는 거예요. 자, 사이트 아이콘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파일 업로드 버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미디어 라이브로 파일 업로드 하신 다음에 미디어 라이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올렸던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올렸던 사진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자르기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중간중간에 꼭 공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한 번에 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개 버튼을 자주 눌러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버튼인데 꼭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넣으면은 여기 제목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줍니다.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자, 로고를 만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로고에 대한 크기입니다. 제한된 이미지 크기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50에 70 픽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직접 입력 350에 70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무 이렇게 넣으면은 너무 직사각형으로 나오게 돼서 저는 정사각형의 로고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70에 7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쬐끄만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으로 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금융. 자, 금융이니까 약간 돈이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돈이라고 검색해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클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빠른 다운로드 그래서 파일 업로드 파일 선택해서 사이즈 맞춰주고 이미지 자르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꾸미기 맞춰서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공개 버튼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영어로 너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영어보다는 한글로 번역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밑에 레이아웃이라는 거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머릿말 뭐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라고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어떤 거냐, 컨테이너 폭은 제가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옆에 너비를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728 사이즈로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공개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728 했는데 글 너비가 너무 작은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 사이드바를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드바라는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No sidebar. 그리고 No sidebar, No sidebar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면서 딱 깔끔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희의 블로그 글을, 워드프레스 글을 보고 들어왔을 때 딱 이 페이지만 보여주는 식으로 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애드센스에 대한 광고 클릭률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이 광고에만 집중하고 저희 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바까지 공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보행인이라고 있어요. 이 보행인이 어떤 거냐, 지금 푸터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이트 구조가 맨 위에는 헤더라고 되어 있어서 머리 쪽, 머릿말 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푸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터에는 보행인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닥글 너비 같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바닥글 너비가 풀이라고 해서 꽉 채워지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딱 맞춰서 할 거냐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딱 맞춰서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하고 나서 머릿글도 똑같이 이 위에 있는 너비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헤더 폭이라고 있어요. 이 헤더 폭을 클릭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 통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메뉴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메뉴는 어떤 거냐, 저희 이렇게 글 있잖아요. 이 글 옆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저희가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메뉴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새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 메뉴 만들기 버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메뉴 이름을 넣어줄 수 있는데 금융이라고 하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다음, 자, 그럼 여기다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 어떤 걸 넣을 거냐 해서 아이템 추가라고 있어요. 아이템 추가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뉴 안에 어떤 거를 담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저희 카테고리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 버튼 클릭해서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파이낸스라고 있죠? 이 파이낸스 하나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위치에 보시면은 여기 영어가 있어요. 이거 메뉴라고 해서 다시 번역, 기본 메뉴. 기본 메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가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카테고리에 담겨져 있는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는 설정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F12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광고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읽을 수 있게 좀 깔끔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스팸을 남기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설정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설정에서 댓글 설정에서 보시면은 사용자가 댓글을 달려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만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드프레스를 회원가입을 할 수가 없죠.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도 만약에 누군가 뚫고 들어온다고 해도 댓글을 수동으로 승인해야지만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할 거예요. 있어도 쓰지 못하니까 더 뭔가 스팸을 단다든가 욕을 단다든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직접 없애려면 코드를 통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댓글을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워드프레스 꾸미기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좀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들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한번 다른 메뉴들도 건드려 보면서 좀 터득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딱 이렇게만 설정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원하는 거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많은 응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성장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꼭
여러 가지 메뉴도 함께 만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